컴퓨터의 기록.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도 다음 달, 그죠? 1회차, 1회차, 그죠? 다음에 하는 게 2회차니까 맞죠? 1회차 실전, 그죠?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리 및 사업관리 영역 25번째, 25개 이쪽 영역에 대해서 거의 한 7년 동안, 7년 동안 같이 해온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영역은 아마 대부분 이 문제는 생소할 텐데요. 이거는 작년 1년 남짓 PMBOK 칠판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년 동안 있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유사 문제가 이미 7년 동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한 몇천 문제죠. 그죠?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오늘은 대부분 생략을 했고 실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한 4~5문제만 더 맞춰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합격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관리가 12~13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 11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관리와 법지침 감리 이쪽에서 전체 한 20개 남짓 20, 좀 욕심내면 21개 이상 이렇게 좀 만들면 그래도 합격권으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올해도 커트라인이 78개 정도일 거예요. 그죠? 78개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전에 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중을 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는 어쩌면 이번에 문제가 작년처럼 나오면 어쩌면 커트라인은 77개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측적 애자일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을 PMP 칠판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프로젝트 성과 도메인으로 모두 맞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암기를 했죠. 그죠? 따라서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 기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과 영역. 이전에 6판에서는 1+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였죠. 그죠? 이 10개의 도메인을 이렇게 8개로 다시 얘네가 테일러링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넘겨주는 걸 우리는 딜리버러블, 이제 인도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에 따른 산출물이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아리팩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과물, 인공 구조물 이런 용어로 썼었죠. 자, 다시 올라가면 이 팀 계기작, 그죠? 불확실성, 인도까지는 있죠. 일정까지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정답은 4번이 되네요. 그죠? 답은 그죠? 답은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이 팀 계기작 인측불,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이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잠깐 볼게요. 이해관계자 있죠? 없죠. 팀 여기 있어요. 그죠? 팀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기획이 있죠. 그죠? 기획이 4번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이 있죠. 그죠? 7번 있죠. 그죠? 불확실성 리스크죠. 8번에 있죠. uncertainty. 그 다음에 인도가 있죠. 그죠? 딜리버.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는 바로 1번부터 오타를 만들어냈네. 그죠? 이런 문제를 처음 내다 보니까. 그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가나, 다라, 마 5개입니다. 그죠? 정답은 5개. 문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PDF를 제가 다시 바꿔서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로 갈게요. 원가 관리는 이 그림은 거의 20년 동안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도식도를 한 그림이죠. 원가 더하기 원가 더하기 원가, 이걸 우리는 버짓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예산 이렇게 잡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예산. 그죠? 프로젝트 예산이 있는데 근데 프로젝트 예산이 가변적이죠. 왜 가변적이냐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처리하려면 비용 2가지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미 식별한 비용, 이 부분이 가가 되는 거죠. 그죠? 가는 뭐의 약자냐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우바사태 예비비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컨티전시 리저브라는 단어를 쓰고, 이쪽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관리 예비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매니저먼트 리저브라는 단어를 쓰고, 나를 뭐라 부르죠? 원가 기준선. 그죠? 그죠? 코스트 베이스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뻔하게 정답은 2번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WBS를 보고 원가 기준선에 하나하나의 워크 패키지마다 비용으로 산정을 한 걸 우리가 CA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걸 우리는 컨트롤 어카운트. 이 컨트롤 어카운트는 결국에 워크 패키지의 집합이죠. 그죠?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 이걸 우리는 워크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고, 더불어 계획만 있는 걸 우리는 플래닝 패키지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여기까지가 원가 기준선이죠. 그죠? 이런 원가 기준선에 우리가 이미 식별한 버퍼를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우바사태 예비비. 이 두 가지가 프로젝트에 끝나면 되는데, 이미 불확실성과 우리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 요구사항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요구사항 추가가 되다 보면 회사의 비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는 매니저먼트 리저브, 관리 예비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나머지 항목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왔던 용어가 롤링 웨이브 플래닝, 그죠? 연동 기획, 연동 계획이라는 용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상호 배제, 그죠?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는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그다음에 100 룰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WBS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분할, 디컴포지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용어였어요. 그죠? 자, 3번은 좀 상황을 SPI하고 CPI고 극단적인 값을 주고, 이것만 당연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백엔드 단에 PM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1분 안에 풀기가 3번은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SPI는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 일정 성과 지수가 1보다 크니까 굉장히 좋죠. 그죠? 그 다음에 CPI는 원가 성과 지수 1보다 작죠. 그죠? 굉장히 나쁘죠. 그죠? 따라서 원가는 굉장히 나쁘고 일정 성과 지수는 굉장히 좋죠. 이럴 경우에 PM 어떻게 할 거냐? 뭐 자원 최적화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 이걸 우리는 리소스 옵티마이제이션, 자원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따라서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스폰서한테 의사결정을 요청을 한다. 뭐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대요. 그죠? 따라서 3번은 뜬금포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PMP에서는 그 뜬금포 없이 위에 있는 매니저하고 혹은 뭐 옆에 PMO 조직한테 지원 요청을 한다. 혹은 의사결정을 요청한다. 그거는 PM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PM 1차와 팀원과의 1차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판단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의 일정을 단축시킬 방법을 찾는다. 일정 성과 지수가 좋은데 뭐하러 일정 단축을 합니까? 그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공정 압축법은 영어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죠? 압축이니까 크래싱이죠. 그죠? 크래싱은 자원을 추가하거나, 그죠? 크래싱은 자원을 추가하거나 업무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그죠? 자원을 추가를 해서 일정 단축 기법을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정 안축법을 중단을 한다. 따라서 3번에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일정 성과가 좋기 때문에 굳이 크래싱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크래싱을 통한 공정 압축은 있다면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3번은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설명까지 잘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문제 1번, 인도 성과 도메인, 아까 그 성과 도메인 8개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라고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죠? 그죠? 인도 성과 도메인이죠. 그죠? DOD가 뭐의 약자죠? 완료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Definition of done, 완료의 정의. 이 해당하는 태스크가 작업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 이걸 우리는 DOD라고 하는 굉장히 애자일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죠? 따라서 DOD는 프로젝트 이슈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용어로서 프로젝트 팀은 어쩌고 저쩌고 상관이 없죠. 그죠? DOD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2번,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의 가치는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고, BCR, 베니핏 코스트 레이쇼, 원가 대비 얼마큼의 베니핏이 얻는가,
이런 레이시오, 이 비율을 측정하는 걸 BCI라고 부르고, 이런 것은 NPS, Net Promoter Score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에 적용할 수 있다. 예, 그거하고는 좀 무관하죠, 그죠? 예, NPS는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그죠?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이 NPS는 순수 추천 고객 점수, 따라서 ITP에 대한 사용 후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설문조사에 대한 점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하고 과연 BCR하고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예,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전혀 없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에서 조정은 테일러링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방법론, 우리가 말한 메소돌로지, 이런 것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적합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작업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베니핏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유형과 무형의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당연히 3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상황적 리더 모델, 종종 우리 그 감리사 시험 문제 보면 무슨 모델, 무슨 기법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죠? 오스카라고 하는 에자일 기반의 어떤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대표적인 모델, 오스카 모델을 추가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오스카 모델은 뭐의 약자냐면, O는 아웃컴, 시츄에이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서 결과가 어떤지 리뷰를 하는 거죠. 이런 5글자를 따서 나오는 모델이 오스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따라서 PMBOK나 제 책을 보면, 저희 강의 교환을 보면, 이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프로젝트와 혹은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식의 코칭 및 이거를 이끌어내는 이런 식의 발전 모델이죠, 그죠? 그런 모델을 우리는 오스카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죠? 국내외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제가 본 적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출제 예상 문제로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한 문제를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보기에서 좀 넣습니다, 그죠? 오늘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DOD 제가 볼 때는 4월 30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MVP랑 MVP가 뭐의 약자죠? 미니멈 바이어블, 그죠? 최소의 실행할 수 있는 프로덕트, 이걸 우리는 MVP라고 부르는 것처럼 DOD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Definition of Tone, 완료에 대한 디파인, 이것을 팀원들과 PO와 스크럼 마스터가 명확한 판단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혼선을 줄이는 거죠. 이런 정의는 어디서 하죠? 당연히 팀 헌장, 에자일 챕터에서 그런 걸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적 개발 모델, 에자일 개발 모델,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프로젝트 관리가 좀 약하다, 내가 12개 중에서 6개밖에 6, 7개밖에 못 받는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부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감리사와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의 PMP 7판, 6판을 다 수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최소한 두세 개 중에서 10개는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1분 안에. 그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를 해야 사업 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법 지침, 그다음에 감리 쪽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거기서 12개 중에서 10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내공을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와 나가 순서대로 맞는 건 뭐냐? 이것도 PMP 7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출제 예상 문제고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그 내용을 넣었어요, 그죠? 8개의 도메인. 따라서 여기서 뭐와 무엇이 인풋이 돼서 이런 것을 테일러링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객한테 넘겨주는 딜리버러블즈와 그 다음에 아리팩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쪽은 아리팩트, 인공에 대한 산출물, 형상, 우리가 뭐 품질 관리 계획서, 아니면 뭐 화면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우리는 락키 모델을 쓸 거야, 우리는 램을 쓸 거야, 이런 식의 각종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터크만의 사다리 모델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정답은 1번. 뭐 별 것도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모델과 방법을 통해서 8개의 성과 모델을 우리가 테일러링해서 인도물과 아리팩트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PMP 칠판의 엑기스예요, 그죠? 이 엑기스를 제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문제를 냈고, 이런 문제는 지금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감리사 이번에 내는 분들이 만약에 깨어 있다 이러면 칠판으로 낼 거고,
그냥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라 그럼 칠판에 뭔지도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문제만 낼 겁니다. 예, 그건 그쪽에서 커버가 됐으니까 예,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는 우리한테 쉬워요. 그죠? 따라서 에자일에 4가지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PMP 칠판에서 책임, 그죠? 이렇게 해서 responsibility, respect, fairness, honesty 이렇게 해서 4개의 프로젝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한 행동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식의 성과를 내야 될 도메인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1 플러스 3 플러스 1, RCR 플러스 P 플러스 10개, 그죠? P 플러스 S, 이 10개의 지식 영역이 이렇게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 Z 이론은, G 이론은 Y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자유 방위명 관리 방법을 지칭하고, 네,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자기 욕구, 물질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 아니라 마치 메타처럼 물질에 초월한 그 이상적인 이론이죠. 그죠? 예, 따라서 맞춘 이론이 아니라 물질을 탈피한 이상적인 이론이다. 따라서 가 부분에 앞에는 맞고 뒤가 틀렸죠. 그죠? 지금의 감리사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죠? 전체 문장으로 맞고 틀리거가 아니라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틀리게 해서 더 온손을 주는 거죠. 그죠? 문제 진짜 속되게 말해서 진짜 지저분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감리사 문제를 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좀 이렇게 정확히 알고 모르고로 접근해야 되는데 말을 좀 꼬아놓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더라도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자기 개발 모델인 터크만 개발 모델은 표준화를 통해서 팀 형성 어쩌고 저쩌고 수행 과정을 거친다. 아니죠. 그죠? 팀은 형상을 하고 스토밍을 거쳐서 표준화 노밍을 거치죠. 따라서 이건 3번째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퍼포밍 어저니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게 터크만의 사다리에 대한 모델이고 이거는 자기 개발 모델이라기보다는 팀 개발 모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관리 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3 플러스 1 R 거기서 R이 뭐의 약자죠? 리소스죠. 그죠? 리소스는 또 2가지로 구분되죠. 그죠? 피지컬 리소스와 휴먼 리소스. 이쪽은 휴먼 리소스예요. 그죠? 그 내용을 다룬 거다. 앞뒤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현저성 모델은 영어 표현으로 세일런스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7가지로 해서 이해관계자를 분류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근데 또 D가 틀렸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뒤에 아마 3가지가 나올 건데 그죠? 파워, 그 다음에 레지티머시, 합리성, 그 다음에 긴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죠? 어전시. 따라서 어전시, 레지티머시, 파워 이거의 7번 항목의 교집합. 이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7가지로 분류하는 이 기법, 이걸 우리는 현저성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앞에는 맞고 뒤가 틀렸어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없다네요. 그죠? 6번의 정답은 4번 없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이없는 문제네요. 그죠?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죠? 따라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리사 쪽에는 이 터크만의 팀 형성 모델이죠. 그죠? 요거를 당연히 다 암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PMP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거의 상황별 이거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이런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거기까지 지금 PMP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 사실 그렇게 내고 싶었으나 내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로 잡지는 못하고 같이 섞어 버린 거죠. 그죠? PM 비옥지 칠판이 또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다음 나열한 보기 4개 중에서 3가지와 성격이 다른 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을 찾아내라. 저는 이런 예시책이 들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보고 야 강정배 너는 도대체 무엇을 내고 싶은 거야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의도한 겁니다. 예, 약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이없어 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혼선을 주고 시간을 여러분들의 바지꼬랭이를 잡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끔 제가 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이죠. 그죠? 이건 우리가 오토너티브 어널리시스, 대안 분석과 벤치마킹과 EVA, 그죠? 언드밸류 어널리시스, 포리캐스팅, 예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이다. 그다음 산정, 에스티메이션은 펑션 포인트, 유사 선정, 스토리 포인트, 와이드 밴드 델파이 기법. 따라서 델파이가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델파이 기법.
자, 이런 것은 산정 기법에 들어간다. 메서드죠. 그죠? 미팅과 이벤트로서는 백로그 미팅, 상세화 미팅, 입찰자 회의, 비더 컨퍼런스, 변경 통계위원회, 일일 미팅, 데일리 스크럼 미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PMBOK에서 말하는 미팅과 이벤트의 기법들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런 식의 기법들이죠. 그죠? 이런 건 다 도구미 기법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전략 결과물, 예, 그죠? 우리가 말하는 아르팩트, 비즈니스 케이스, 비즈니스 캔버스, 프로젝트 헌장, 프로젝트의 우리의 목표는 뭐야? 프로젝트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죠. 그죠?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도구미 기법 혹은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도구미 기법 성격들이죠. 그죠? 따라서 전략 결과물은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아르팩트 항목이에요. 그죠?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모델과 메서드에 있는 기법이죠. 예, 왼쪽에 있는 거였고 4번만 이런 성과 영역을 적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4번만 아웃풋.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만 산출물이에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면 이쪽은 결과물이다. 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변경과 미팅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전에 이런 거 다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 PMBOK 칠판은 항목 이름이 Common Used Method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모델, 기법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했어요. 메서드면 메서드, 기법이면 기법,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화도에 대한 어피니티 분류, 유사 산정, 펑션 포인트, 멀티 포인트 산정, 그다음에 모수 산정, 비교 산정, 일점 산정, 퍼트, 스토리 포인트 산정, 와이드 밴드 산정, 팀원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정확한 추정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기반의 추정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와이드 밴드 기법. 자, 수학 분석, EVA, EMV, 기대되는 화폐 가치, EMV,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서 쓰이죠, 그죠? 예측 포리캐스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서드 방법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1, 2, 3번은 아까 우리 칠판의 로드맵에도 있듯이 왼쪽 항목이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쉽죠? 자, 프로젝트 방법론. 자, 에자일에 따른 방법론이죠, 그죠? 에자일에서 프로젝트 완료의 의미, 아까 DOD, 그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릴리즈 기준, 작업 협업 방법 이런 건 프로젝트 헌장에 명시를 한다. 예측적 개발 모델은 그런데 에자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팀 헌장 혹은 에자일 차트에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은 뒤에가 틀렸어요. 그죠? 에자일에서의 스파이크는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중간에 많이 걸리는 방해 요소를 정해서 해결하는 거다. 스파이크는 프로젝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긍정배가 ITP 사이트를 만드는데 보안 프로그램 엑기스가 필요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쓰지 중간에 뭐 걸리는 뭐 방해 요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2번도 틀렸죠. TDD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개발자, QA, 비기술적, 비즈니스 참가자, PO 얘네들의 대화와 이해를 돕기 위하고 행동 기반의 비헤이버 기반의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장려하는 프로세스다. 그건 TDD가 아니죠. 그죠? TDD는 테스트를 먼저 하자. 따라서 개발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테스트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개발 프로세스와 에자일 개발 방법론 이걸 우리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라는 용어를 쓰지 행위 기반은 우리가 뭐라 쓰냐면 BDD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따라서 지금 설명은 BDD예요. 그죠? Behavior Driven Development의 약자죠. 그죠? 행위 기반 주도의 개발 방법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에자일 조직에서의 기획 및 비즈니스에 대한 충돌은 프로덕트 오너 오브 프로덕트 오너 이 사람들이 가상의 팀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맞죠? 8번의 4가 정답이죠. 따라서 프로젝트 헌장은 예측적 개발 모델 이쪽은 에자일 쪽 이쪽은 에자일 쪽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다. 아까 1번 내용이에요. 그죠? 스파이크는 어떤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파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자, BDD도 이미 했으니까 그죠? 프로젝트에 말만 하지 말고 네 행동으로 참여를 해. 이런 협업 기반의 개발 모델 이걸 우리는 BDD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일정과 전사 프로젝트에 대한 조율은 스크럼 마스터 오브 스크럼 마스터끼리 하고 어떤 기획과 비즈니스의 판단은 CEO가 참여하는 프로덕트 오너 오브 프로덕트 오너 이 사람들이 같이 미팅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정답 4번 맞죠?
에자일 프로젝트 팀이 고객과의 스프린트 리뷰 미팅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리뷰 미팅 끝나고 우리는 뭘 해야죠? 회고 미팅을 해요. 그죠? 이 회고 미팅을 우리는 레트로스펙티브 미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9번의 1번은 1번. 따라서 우리는 회고 미팅을 한다. 따라서 리뷰가 우리가 데모가 키워드잖아요. 데모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하는 게 회고 미팅이 되는 거죠. PM은 다음에 할 일로서 가장 타당한 건 뭐냐? 프로세스는 회고 미팅이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데일리 스크럼은 그 다음에 할 거고, 더욱 분발하라는 건 뭐 그짓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3번을 선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PO, 프로덕트 오너와 미팅을 통해서 다음 프로젝트 수행할 걸 백로그를 결정을 한다. 이거는 기획자와 PO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미팅을 우리는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이거를 쪼개서 하는 걸 우리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뻔한 내용이 되는 것 같고, 동기 요인,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죠? 저의 암기법은 허투예요. 그죠? 허즈버그는 우색 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 상대방과 프로젝트 팀이 절반씩 양보하는 거죠. 상대방과 제가 이런 걸 우리는 reconcile, 그죠? 이렇게 절충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부분 reconcile이라는 단어 대신에 compromis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이런 거 쓰고, 프로젝트 팀이 양보를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100% 받는 거죠. 다른 표현은 스무든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accommodate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아마 뒤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compromise, reconcile, smoothing, 그 다음에 accommodate 이 네 가지의 각각의 위치를 지금 묻는 문제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는 권력, 성취, 결연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죠? 이건 크게 문제 없죠. 그죠? 따라서 가장 그죠? 그죠? 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죠? 따라서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맞죠? 그죠? 4번 스테이시의 그 복잡도 모델은 프로젝트의 범위적 원가의 3대 요소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가치 판단을 하는 복잡도 모델이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3대 요소는 무슨 3대 요소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어선터티, 불확실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복잡도가 크면 클수록 기존에 있는 리니어한 개발 방법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이런 예측적 개발 모델은 컴플리케이트드하고 컴플렉스한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리스크 한 거일수록,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클 거니까 그죠?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에자일이 더 좋다. 이렇게 강조한 대표적인 방법론 혹은 대표적인 모델, 지금은 모델이죠. 그죠? 아까 PMP 칠판에서 그죠? 이걸 우리는 스테이시 복잡도 모델 혹은 스테이시 매트릭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뻔한 문제예요. 그죠? 자, 지난번에도 나왔던 시험 문제가 마슬로우 5단계 이론입니다. 그죠? 이것도 준비해 줘야 될 것 같고. 자, 세 가지 암기해야 돼요. 어치브먼트, 어플리에이션, 그냥 파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동기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권력도 주고 그 사람이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죠? 이렇게 해서 동기를 그죠? 직원이 됐던 동료들한테 혹은 PM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건 중요한 거죠. 그죠? 토크만 또 나왔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11번.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방법에서 가장 먼 건 뭐냐? 그 타당성 분석인데 지금 칠판으로 해달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PMBOK, 그죠?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에서 그죠? 사실은 뭐 PMP 칠판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따라서 PMBOK의 그 5가지의 가치는 그죠? 5가지의 가치는 4개예요. 그죠? 아까 있던 책임, 존중, 그죠? 공정성, 정직, 그죠? 이 4가지죠. 그죠? 4가지. 그다음 12개의 원칙에는 스튜어드십, 그죠? 이렇게 사람이 공정을 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서번트 리더십까지 이것까지 포함한 게 스튜어드십 리더십이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그죠? 리더십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가치는 4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 것은 정답은 지금 1번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그죠? 지금 2개 선택해달라고 한 거니까. 예전에 보면 2개를 선택하는 문제도 어쩌다 나왔어요. 그죠? 뭐 작년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BCR은
들어가는 그 비용 대비 이익이 되는 순위, 이걸 비율을 따지는 거죠. 최소한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최소한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지만 프로젝트 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모두 PV, 그죠?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이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죠? 지금의 물가를 적용해야죠. 그게 바로 NPV죠. 그죠? 따라서 NPV 기반으로 하는 PV를 적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PMBOK는 에자일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가치 원칙 8개의 성과 도메인,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PMBOK의 10개의 지식 영역, 49개의 프로세스, 그죠? 이해관계자 식별부터 해서 프로젝트 헌장 개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프로젝트 종료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49개의 프로세스를 통합 연결했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니셔티브 싱킹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의 오너십이 있는 어떤 팀, 어떤 다른 팀, 그런 범용적인 용어가 우리는 이니셔티브란 표현을 써요. 그죠? 따라서 이니셔티브 싱킹이란 용어는 포착되지 않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다른 프로젝트 또는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야기된 위협을, 스레트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아니죠. 이런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상을 우리는 이니셔티브 싱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는 이걸 시스템 싱킹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이걸 우리는 시스템 사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죠? 지금 그 내용이 없네요. 그죠? 잠깐만요. BCI 있죠? 그 다음에 아까 4가지의 가치 12개의 원칙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가지 있었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10개의 지식 영역에 49개의 프로세스 있죠. 그죠? 지금 여기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 부분 틀렸죠. 그죠? 주어는 시스템 싱킹이란 단어가 쓰고, 따라서 가장 먼 것이죠. 가장 먼 것은 그죠? 지금 거꾸로 썼는데 가장 먼 거는 4번, 그 다음에 몇 번? 1번. 따라서 이게 복사가 된 거니까 정답은 1번과 4번.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1번과 2번과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 먼 것을 물어본 거니까. 그죠? 1번과 4번. 이것도 제가 오타 났네요. 그죠? 제가 이거는 PDF 수정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다음 프로젝트 항목별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건 뭐냐? 어렵죠, 그죠? 1분 안에 푸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냥 두서없이 접근을 하면 일정 기준선은 CPM을 통해서 일정 개발 중이다. 그러면 이거죠, 그죠? 에자일 일정 산정은 스토리 포인트 가지고 산정해요. 이것도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자일의 요구 사항은 프로젝트 종료할 때까지 계속 바뀐다.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에자일의 이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프로덕트 오너로 관여한다. 이게 이건 것 같네요, 그죠?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 관리 대장은 우리가 이해 관계자는 에자일에 쓴 단어는 아니잖아요. 프로젝트가 주기적으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감시 및 갱신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걸 우리는 이해 관계자 레지스터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치적 개발 모델과 일정과 원가, 이건 당연히 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죠, 그죠? D번의 정답은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정답은 그죠? D가 4번 맞죠? D가 4. 따라서 A2, A2, B,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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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1, C1, D, D4, E5, E5, F6.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군요. 그죠? 정답은 2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위험해요. 그죠? 바로바로 하나로 해서 보기 밑에 보기를 봐야죠. 그죠? 그래야 붙습니다. 그죠? 자, 이해관계자 식별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매트릭스제. 그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게 PMBOK 7판에서는 이거로 설명을 하고 있고 기존의 6판에서는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 참여 구획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및 통제 이렇게 4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6가지죠. 그죠? 따라서 이해관계자 식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내비게이팅, 그죠?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6가지로
PMBOK 칠판은 사례를 적었어야 되죠.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해서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프로젝트에 포지티브 했다가 네거티브로 바뀌는 인간들, 이거를 우리는 감시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걸 우리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그죠? understand, 그다음에 분석,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분류, 참여, 그다음에 모니터. 그죠? 1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사업관리 13문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